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직업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허브 브레인을 오래 하다 보니 그래도 가장 많이 해오는 질문이 헤드헌팅 관련과 면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의 경우는 민간에는 헤드헌팅을, 공직에는 면접을 주로 하며 각기 특성을 알게 되어 컨설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곤 합니다. 빛의 서재를 시작한 지도 만 5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누가 저한테 책을 내고 싶다고 하면 저는 책 내는 과정이 겁이 나서 출판은 잘 모른다고, 큰 출판사에 문의하라고 떠넘기곤 합니다. 요즘 채용 시즌이라 그런지 면접 관련 컨설팅이 많은데요. 면접은 진행 방식만 알면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라도 올려보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간 기업에서의 면접은 아직까지 기업의 내부 위원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요. 제가 아는 경우는 공공회사의 면접 얘기입니다. 공공회사는 면접관 구성 시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 때론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외부 위원들로만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에서 실시하는 블라인드 면접에서 면접관도 지원자도 알아야 하는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블라인드란 눈을 감게 하다, 보이지 않게 하다 뜻의 영어로 면접에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가린다는 무자료 면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블라인드 면접이란 정부가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 평등한 사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전체가 시행하고 있는 면접 방식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이나 직무 능력만을 평가하자라는 취지로 심사하는 면접 방식이죠. 2019년 7월 17일부터는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되어서 기업은 이를 위반했을 시에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해당하는 과태료 등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가하는 면접관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은연중 질문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면접에 임하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항목에 대한 답변 시 면접 점수의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자는 거죠. 철저히 실력 위주, 능력 위주의 평가를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형평성을 갖고 평가를 하겠다는 좋은 의미에서 실시하는 공직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공직에 입문하려는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답변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평가자인 면접관에게도 신입의 경우는 지원서 정도만 주어지거나 경력의 경우는 지원서에다 직무에 따라서 PT 자료나 직무 수행 계획서 정도가 더 있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는 다 블라인드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정도로 채워집니다. 블라인드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은 대략 지원자의 학력이나 고향, 나이, 부모의 직업, 결혼 유무, 신체 조건, 가령 키, 체중, 외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 등과 같이 선입견이나 편견이 개입되어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령 예전에는 고향에 따라 선입견을 갖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학교가 좋은 사람이 일을 잘할 거라는 선입견, 부모의 직업이 좋으면 자녀도 좋은 인성을 가졌을 거라는 편견, 때론 사회 고위직 부모의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가령 아주 전문적인 직무를 뽑는 경우에 학교 때 전공부터 해야만 기초 능력이 생겨 처리가 가능한데 학교가 가려지다 보니까 전공까지 다 가려져 버려서 아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 외부 위원들로만 구성된 경우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전공은 블라인드의 요건이 아님에도 학교를 가리다 보니 또는 특정 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정 학과가 있다 보니 유추가 될까 싶어 전부 빼는 줄은 아는데 그러다 보면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도 있어 블라인드 면접의 단점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의 장점으로는 그동안 학력이나 그 외 사회적 편견으로 우위에 있지 못하는 경우 또 자신의 약한 부분이 두드러져 채용에서 심사 때 밀려 채용이 되지 못한 경우
실제 실무에서는 잘할 수도 있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무자료 면접이 큰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조직에는 직무 전문성과 조직 적합성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갖고 있기가 쉽지 않죠. 다 갖출 수 없다면 사회성이나 관계, 소통 능력 등 뛰어난 사람들이 잘 맞는 대면 업무 등은 같은 공직자라도 블라인드를 해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철저히 그 사람의 조직 적합성만 보고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공이 아니면 안 되는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 파트 같은 분야는 학교 등은 가리지만 전공 등은 좀 오픈을 해주는 것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어 좋다고 생각됩니다. 몇몇 기관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조심조심 하다 보니 아예 다 가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질문으로 변별력을 갖기가 어려워 평가를 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서로가 힘든 상황도 발생한다 합니다. 요즘 면접 컨설팅 문의가 많습니다. 면접 컨설팅에도 양극화가 있어 몇백만 원의 컨설팅을 받고 또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 면접에 몇십만 원씩 주고 미용실에 가서 메이크업부터 헤어까지 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어샵은 고사하고 면접 컨설팅 한번 받지 못하고 또 혼자 인터넷보다 스터디하고 당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부랴부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오는 경우 오히려 틀에 박힌 답변이나 기계처럼 짜여진 각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저의 경우는 진솔함이 좀 떨어져 여교과를 나올 때도 있어 보였고 혼자 준비해 세련되게 다듬어지거나 매끄럽게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솔직하고 인감이 있는 살면서 느낀 진정성 있는 얘기들이 많아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변보다 살아온 경험에 의한 답변에 점수를 주곤 했습니다. 면접장에서 얘기를 세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면접관으로서도 조심스러울 수 있어 문제되지 않을 정도 얘기만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편히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지원자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며 철저히 능력이나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블라인드 면접. 면접이란 어쩌면 진짜 나를 들여다보고 멋진 나를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또 그런 나를 잘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또 그런 준비된 지원자들을 통해 인재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